오버 더 탑 코멘트 11월 17일 트럼프 당선 이후 2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많은 국가와 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수십 년간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최근 몇 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활력을 되찾은 미국의 노동계는 트럼프의 승리로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임기 동안 노동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빅3 자동차 제조업체, 할리우드 스튜디오, UPS, 보잉 등 역사적인 노조와의 계약도 있었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에서 노조가 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변화가 더 가능해 보였습니다. 바이든 자신도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많이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되면서 노조의 조직화 그리고 강력한 협상 파업까지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약속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은 고용주에게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지 않도록 겁을 주는데 더 많은 힘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은 교통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고속철도 건설, 교통사망자 감소, 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감소 같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전거 및 도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도로 확장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트럼프의 약속은 필연적으로 건설, 식당 및 소매 부분의 노동 공급에 타격을 줄 것이고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무역 정책이 제조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궁극적인 영향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통화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유로에 대한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으며 달러와 동등한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로는 트럼프의 승리 후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6% 정도만 하락하면 1달러당 1유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클레이스 도이치뱅크, 노무라 증권을 포함한 최소 10개 은행이 지난주에 유로의 비중을 대폭 줄였습니다. 관세가 현재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수출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로화의 하락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 산업체, 고급 소매업체, 해외 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투자가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독일에 긍정적입니다. 또 멕시코 페소나 한국의 원화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엔화 또한 올해 들어서 달러 대비 9%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2015년 파리 협정에서 다시 한번 탈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UN COP29 정상회의가 2주 동안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 기후변화를 피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러시아 특사는 러시아는 파리 기후 협정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미국도 머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해상 풍력 발전소를 비난했고 역사상 가장 큰 기후 투자인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녹색의 새로운 사기라고 공격했습니다. UN 기후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지난 1년 동안 배출량을 충분하게 억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구는 위험한 수준의 온난화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리센룽 전 싱가포르 총리는 지정학적인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GIC, 싱가포르 투자청은 미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GIC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과 다시 한번 브로맨스를 시작할지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쪽의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한국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관종인 그는 김정은도 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중단하겠다며 다짐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4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500건 이상의 25명 이상이 사망한 무력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만이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끝났고 40%는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에도 118건의 갈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더 큰 무역전쟁을 위협하면서 관세를 더 올릴 수 있지만 중국 경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페드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금리 인하를 굳이 빠르게 할 이유가 없다고 한 이후에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고 채권의 수익률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겠다는 뉴스로 인하여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많은 전기차 제조회사 및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1등인 회사와 나중에 조인한 회사와 더 나중에 들어온 회사의 낙폭의 차이점을 보시면 과연 어떤 회사가 다시 시장이 회복이 되었을 때 반등할지를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성투하세요.